걷는 것이 고통이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 약 400만 명이 겪는 국민 질환이자 미국 질병통제본부에서 심장병과 함께 인간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 꼽는 퇴행성 관절염. 아플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다리를 오므릴 수가 없어요. 너무. 기대 수명 100세 시대.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 움직이는 무릎 관절의 평균 수명은 약 60년. 관절염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해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관절염은 통증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절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진다. 걷는 것이 고통이 되는 병, 관절염을 막아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관절염. 6년 전부터 시작된 관절염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더욱 악화했다는 김혜옥 씨. 너무. 무릎 통증 때문에 주저앉기를 수차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갖고 한 발 내려가고 또 한 발 내려가고 또 내려갈 때는 막 정말 그 부분이 안쪽 부분이 막 찢어지는 듯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다시 고개를 앉게 되고 그러고서 다시 일어나서 좀 있다가 다시 내려가고 계단 한 번 내려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려요. 무릎 관절의 수명은 약 60세 때문에 관절염 환자 중 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노인 10명 중 2명이 앓고 있는 골관절염, 특히 무릎은 관절의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관절염은 대체로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 등에서 흔히 발견되며 관절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골절 등 손상을 입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며 가족력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직업까지 바꿨다는 혜옥 씨. 네, 미용실을 했죠. 한 2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바로 머리 많은 옆에 의자를 갖다 놨었어요. 높은 의자. 그래갖고 어떤 때는 앉아서 말할 때도 있었어요. 손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미안해가지고 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많이 그만해야 되겠다, 이 일은. 관절염은 1기에서 4기로 나뉘는데요. 1기는 가벼운 연골 손상으로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2기에 접어들면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생기고 이유 없이 무릎이 붓기도 합니다. 3기는 연골 손상이 꽤 진행돼 앉았다 일어날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요. 4기에는 뼈와 뼈 사이가 완전히 달라붙어 다리 모양의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관절염 통증. 한 6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비탈길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탁 주저앉았어요, 제가. 진찰을 받고 MRI를 찍었어요. 찍으니까 그 무릎에 있는 그 얇은 막이 터졌다고, 그래서 시술을 한다고 그래서 하고 어쩌고 3년이 흘렀는데 그 이제 시술했으니까 낫겠지 하고 그냥 놔둔 게 방치를 한 게 이런 결과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인공관절들은 그 수술을 했어요. 무릎에 남은 선명한 수술 자국. 인공관절 치환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무릎 관절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시행하게 되는데요. 손상된 무릎 관절뼈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특수 금속과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5년 사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도 37%나 증가했습니다. 바라는 건 안 아픈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픈 게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해방돼서 제가 마음대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중년의 건강은 관절 수명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관절염으로 일상이 힘들어졌다는 이진숙 씨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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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아이고. 2006년도부터 무릎이 안 좋았어요. 아플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다리를 오므릴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하러 갔는데 수술 잘못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견뎌냈어요. 아이고 다리. 잠깐의 쉬는 시간. 파스 좀 붙여볼까? 아우 다리야. 아유. 통증이 있을 때마다 파스를 붙여보는데요.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파스가 무릎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붙일 때만 효과 조금 보지 별로 효과는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리 앉는 자세가 많은 집안일. 아이고. 아이고. 아우 무릎이. 관절염은 이러한 평소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무릎 안 좋으시는데 걸레를 이렇게 손을 빠세요? 아우 기계로 빨면 깔끔하지 않고요. 제 손으로 빨아야 성격이 깔끔해서 손으로 빨아야 속이 편해요. 우리 몸의 노화는 관절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릎 관절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걸레질하기가 최고 힘들어요. 아우 아파라. 무릎에 부담을 주는 나쁜 자세. 남성의 2배가 넘는 여성 관절염 환자 수. 무릎 관절염은 여성 발병률이 높은데 연골세포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와 노화에 따른 관절 이완, 단위 체중당 근력이나 근육량의 감소 등에서 남성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절염에 취약한 여성은 더 일찍이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새는 이렇게 다리가 더 아픈지 짚어서 뭘 잡아야 일어나지 못 일어나겠어요. 이제 아이고 힘들어라. 무릎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파스로 통증이 가시질 않아 뿌리는 파스까지 덧바르는데요. 통증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네, 많이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 먹고요. 병원에 가도 약을 좀 주기는 하는데요. 그 약은 많이 애용을 안 해요. 부작용 날까 봐서. 그래서 지금 파스를 많이 애용하지요. 이진숙 씨를 위한 관절염 통증 극복 솔루션은? 관절염 통증으로 외출이 줄면서 텔레비전 시청이 유일한 낙이라는 미옥 씨. 주로 양반 다리로 앉는 시간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그냥 거의 집에 있는 편입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뭐 하고 해서 전에는 그 취미 생활도 좀 하고 했는데 요즘에 통 하지도 못하고 해서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주로 TV 볼 때 이렇게 앉아계세요? 네, 아무래도 TV 오래 뭐 보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요, 저는. 아우 다리야. 관절에 나쁜 양반다리 자세. 운동을 한번 해볼까. 찌뿌둥한 몸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풀어보는데요. 댁에서 운동을 하시네요? 네, 조금씩 그냥 해요. 또 무릎이 좀 좋을래나 하고 하는데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스트레칭을 끝내고 운동 시작. 이제 익숙한 스쿼트 운동입니다. 하체 근력에 도움을 주는 스쿼트 운동. 하지만 무릎을 굽혔다 펴는 운동은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무릎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그런지 허리도 또 언젠가보다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발목 그 복숭아뼈도 아파요. 그러니까 붓고 그러네요 지금.
젊은 시절 즐겨 신던 하이힐은 무릎 통증 때문에 이제 그림의 떡. 구두가 되게 많으시네요. 네. 제가 원래 하이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뭐 무릎 아프고부터는 하이힐을 아예 통 못 신고 있습니다. 다시 신고 싶으세요? 아우, 그럼요. 신고 싶지, 정말. 여보, 나 왔어. 왔어요. 어째 오늘도 무릎 관절이 건강하셔? 뭐 그냥 그렇지 뭐 맨날. 에휴, 당신 무릎이나 내 무릎이나. 남편분도 무릎이 안 좋으세요? 네. 이 양반은 더 안 좋아요. 한 7, 8년 정도부터 지금 더 심해진 것 같고. 무릎에 물도 뺐어요. 이 봐봐,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좀 나아진 것 같네. 이번에 그 닥터하우스 가면은 그래도 좀 제가 열심히 좀 배워가지고, 남편하고 저하고 빨리 나와서 하여튼 여행 가고 싶습니다. 신미옥 씨 부부를 위한 관절 건강 비법을 곧 공개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 관절을 지켜라.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두 사람에게 오늘 어떤 솔루션이 내려질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품생명과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오늘 또 두 분이 오셨는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듣기로는 두 분 다 무릎 상태가 굉장히 걱정이 그래요? 많다고 들으셨는데 현재 무릎 상태가 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하고 다리가 좀 붓고요.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 무릎이 아픈 지 참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는데 요즘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통증이 오고 많이 저립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약간 이제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조금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기는 하니까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는 할 건데요. 단 10초 만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 자가진단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집에서 네. 몸만 있어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진단법인가요? 네, 그냥 TV를 보시는 분들도 지금 간단히 따라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그럼 테스트입니다. 빨리 얼른 퍼뜩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팔짱을 조금 껴주시고 예. 네,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셔서 네, 이렇게 까치발을 조금 좀 해주시고 10초 정도 버티시면 됩니다. 오. 주저앉아 주시고 10초 정도 지나고 이제 일어나셨을 때 다리를 좀 후들후들 떠시거나 아 무릎아 이렇게 이제 곡소리 같이 이렇게 한숨 소리처럼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관절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두 분도 한번 잠시 해보시겠어요? 네. 네,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실까요? 서 있자.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세요. 두 분 다 심각하시다. 시켜보니까 알겠어. 두 분은 진짜 그렇게 막 흔들흔들 하시는 게 힘드셨어요, 그렇게? 네. 엄청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드셨어요, 혹시? 일어나려니까 뭐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네, 몸이 균형을 못 잡겠네요. 저도 중심도 못 잡겠고 일었을 때 막 다리가 이렇게 흔들흔들한 게 좀 힘들었어요. 힘이 이렇게 안 들어가서 못 일어나시는 그런 느낌이셨어요? 아니면 어디가 아파갖고 못 일어나는 그런? 아무래도 무릎이 좀 안 좋으니까 무릎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해보니까 신기하네요. 네.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증상들도 그렇고 지금 이 간단한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까지 봤을 때 두 분은 이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병원 검진을 통해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두 사람. 신미옥 씨는 관절염 2기, 이진숙 씨는 관절염 4기로 모두 통증이 심각한 상태. 저희가 이제 관절염이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이 나타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통증이 점차 심해지게 되면 이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오른쪽 어깨 수술을 네. 받았거든요. 근데
수술받기 전까지는 어떤 증상이었냐? 조금만 움직여도 좀 아픈 것 같고 특정 자세가 잘 되지 않고 네. 좀 쉽게 피곤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어깨 관절에도 염증이 있고 근개도 파열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두 분들도 무릎에 그런 증상들이 비슷하게 나오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이제 관절염을 앓게 되면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렇게 움직임이 불편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도 아프고 움직이면 너무너무 이제 제한이 생기니까 외출이나 외부 활동을 삼가하시게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수치로도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요.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는 1.6배, 우울증의 경우는 1.3배,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은 1.5배나 높았다고 하니까 단순히 무릎이 아픈 게 아니고 우리 정신적인 것까지도 아프게 하는 병이 이 관절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 관절염 통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일단 그 통증이 왜 생기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무릎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릎은 이제 다리뼈와 다리뼈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 다리뼈와 다리뼈가 만나는 사이에 연골이 들어가 있고요. 그 주변에는 뭐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여러 충격으로 인해서 만약에 연골이 손상이 되거나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 손상이 되면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부위에 발생한 염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절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연골 손상이 특히나 만약에 심해지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우리가 걷거나 할 때 이 충격을 원래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던 게 연골인데 이 연골이 손상받아 없어지니까 점점 더 통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연골이 운동화 뒤축처럼 한번 다르면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골은 삼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경, 혈관, 임파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손상이 되고 통증이 발생하면 사실 그러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골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올바른 식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운동 등을 통해서 연골을 보호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해주고 또 염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억제하는 그런 습관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핏 들으면은 일단 연골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운동이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운동에 어떤 운동은 또 독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독이 되는 운동과 득이 되는 운동 요거를 좀 구분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관절염에 독이 되는 운동과 약이 되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입니다. 에? 아니 지금 50, 60대 되시면은 내가 부인은 없어도 산이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등산이 이 무릎 관절에 안 좋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날도 풀리고 또 상황도 많이 좋아지면서 사실 나들이나 등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산을 오르고 내려올 때 특히나 무릎에서 거의 체중의 10배에 달하는 하중을 받게 되면서 사실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골다공증이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골다공증성 골절까지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분도 혹시 등산하시면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예전에는 산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릎에 너무 무리가 오니까 동네 한 바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그냥 둘레길 조금씩만 걷고 있어요. 등산 혹시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예전에는 등산도 좋아하고 많이 다녔는데 무릎 아프고부터는 아무래도 가는 게 좀 꺼려지기도 하고 계단 내려갈 때 더덕에 또 좀 많이 신경 써서 옆으로 저는 좀 요즘에 조금 걷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독이 되는 운동이 또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에? 아니, 그거 방송마다 하체 근력 단련하는 데는 스쿼트만 한 게 없다. 꼭 해라. 무릎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우리 얼마나 많이 듣는데 그게 나쁘다 그러면. 네.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밖에서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스쿼트인데요. 아까 저희가 잠깐 테스트 했을 때도 사실 조금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 자세가 스쿼트랑 좀 비슷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운동은 아무래도 하체 근육을 위해서 하시면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 스쿼트를 완전 다 하지 마시고 미니 스쿼트라 그래서 이제 무릎을 약간 45도 정도만 살짝 구부리는 정도로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만 살짝 굽혔다 펴는 정도로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야, 이것도 무릎 안 좋은 분들은 준비 안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무릎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약이 되는 시간. 네. 약이 되는 운동을 좀 알려주시죠. 네, 약이 되는 운동 첫 번째는 수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 속에서 이제 부력 때문에 체중의 부하를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 속에서 걷기라던가 수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고요. 관절 충격도 덜 하고 근육 피로도 덜 하기 때문에 수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영은 일단은 수영복도 입어야 되고요. 네. 수영장도 가야 되고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 두 번째로 그럼 약이 되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네. 보통 요즘에 자전거 많이 타시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타시면 경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릎에 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 자전거 타시는 거는 그러한 게 없이 편안하게 무릎에 부담이 없이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관절에 영향을 주는 운동 잘 기억하세요. 두 사람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 문교원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관절염인데 오늘 이 테이프 하나로 여러분의 관절 범위도 늘리고 통증도 줄여줄 수 있는 테이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요걸로 2장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절반을 접어서 절반 부위까지 잘라주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먼저 붙여볼게요. 근데 가끔 가다가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위에서부터 붙이셔도 되고, 네. 심하신가 보네요. 엄청 거드시네. 네. 자, 끝부분을 요만큼 떼준 상태에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무릎 중앙이 오도록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쭉 떼줍니다. 그래서 무릎을 따라서 쭉 떼주고 무릎까지 와서 얘를 살짝 풀듯이 빼줘요. 그 상태로 한쪽 면이 우리 무릎에 보면은 슬개골 있잖아요. 슬개골을 감싸듯이 이렇게 내려주고 또 한쪽을 들어서 슬개골을 감싸주듯이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줘요. 나머지 한 장으로 앞쪽에 만나는 부위 있죠? 네. 이 만나는 부위에서 이렇게 잡고 떼주고 살짝 붙여주고 떼주고 살짝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활동을 하시면은 무릎의 안정성이 잡아지면서 통증도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또 어머님 차례신데 제가 이제 서 있는 모습을 살짝 보니까 약간 다리가 이렇게 O자 형태로 약간 변형이 되려고 해요. 오래 또 서 있다 보니까 또 골반도 나가고 무릎도 뒤로 빠지면서 자꾸 무릎 내측이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테이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앞쪽에 내측에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쭉 띄어서 무릎 관절을 조금 펴주면서 여기 뒤에가 잡아지도록 하고 끝에는 부드럽게 붙여주고 한번 서보세요. 약간 저항이 느껴지죠? 테이프가 잡아준 느낌이 드시죠? 네네. 이렇게 붙여줘서 무릎이 뒤로 많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무릎이 회전이 줄어들도록 무릎의 안정성 지키면서 통증도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보세요. 좀 어떠세요? 조금 힘이
생기네요. 이거 좀 잡아주는 힘이 느껴지시죠? 네네네.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이제 두 분께서 많이 또 생활하시고 걷고 하다 보면은 이 발목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발목도 좀 불편하시나요? 예, 저는 발목이 복숭아뼈 있는 데가 좀 걷고 하면 부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발 뒤꿈치 부위에다가 붙이고 그대로 복숭아뼈까지 같이 딱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위쪽으로 뜯어주면 돼요. 뜯어준 상태에서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가볍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이 있어요. 한 장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뜯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끝에서 딱 손이 잡아질 정도로 해서 절반을 겹치면서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붙여주고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발목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죠. 자, 한번 서볼까요? 네, 짱짱한 게 발이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핑을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통 테이핑은 이 탄력이라고 하죠. 탄력이라고 하는데 그 탄력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8시간까지 붙여도 괜찮습니다. 테이핑한 부위가 막 간지럽거나 막 그러면 알러지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때는 바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테이핑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엔 관절 건강 고수의 비법을 알아볼 차례. 이번에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관절염을 극복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두 분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고수라고 하는데 이 건강 고수가 전하는 특급 건강 솔루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모두의 바람,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기. 그 비법을 알기 위해 찾아 나선 관절 건강 고수. 흥겨운 음악 소리에 맞춰 신나게 스텝을 밟는 사람들.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 실버 체조를 가르치는 한 사람. 나만의 비법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김영희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실버 체조 강사로 활동하는 김영희 씨. 아픈 과거가 있다고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이제 누구보다 튼튼한 관절을 뽐내는 영희 씨. 그 비법 첫 번째. 바로 실버 체조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력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체조로 근육을 풀어주고 하체 근력은 단련하는 건 역시 실버 체조의 장점. 무릎 안 아프세요? 네, 무릎은 물론 아유 이렇게 튼튼한데요. 아, 너무 거뜬하고 좋은데요. 네, 헐쇼. 네. 균형 감각을 높이고 엉덩이 근육 발달에 좋은 제자리 걷기. 일곱, 여덟, 아홉, 쉽죠? 40대 에어로빅 강사를 했었는데 너무나 신나게 하다가 이렇게 관절이 찢어졌어요. 가지고 관절 연골을 전체를 다 걷어내는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네 군데를 제기했었거든요.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주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체 근력이 발달할수록 무릎 연골이 받는 충격이 줄어들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쏙쏙 쑤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일어날 때도 신경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것. 그리고 굉장히 빡빡했어요. 예. 또 계단을 내려갈 때도 힘겹게 내려가고 또 부축을 하고 일어나고 참 힘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과 보행 장애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질환까지 불러왔는데요. 이제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첫째는 활동도 못 하게 됐지만 여러 가지 비합병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고지혈증이 굉장히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스턴트를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신만의 비법으로 관절염 통증을 극복하면서 건강이 호전됐다는데 나이살이 한번 뽑죠.
매년 3%씩 증가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 하지만 관절 통증을 노화 현상으로만 여겨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저는 이제 허리도 수술하고 수술한 데가 좀 많다 보니까 다리 쓰는 게 힘들어서 운동을 많이 못 하거든요. 무릎이 약간 뭔가 두근두근 애린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인생은 60부터라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릎이 무리가 가지 않는 어떤 운동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다 보니까 실버 체조를 배우게 되고 인생의 활력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요. 또 다른 건강 비법이 있다고 해서 집을 찾았는데요. 비법이 화장품인가요? 네, 갑자기 화장품을 이렇게 놓으세요? 네, 이걸로요. 수제 파스를 만들 거거든요. 네. 수제 파스요? 네. 젤하고 또 보스일리아의 이 가루가 있어요. 이 가루를 1대1로 이렇게 섞어주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꼭 이거를 저는 발라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또 예방 차원에서도 아주 좋고요.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통증 완화에 좋다는 보스웰리아 수제 파스. 수딩 젤과 보스웰리아를 1대1로 섞어서 통증 있는 부위에 발라주면 끝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많이 걸은 날 빠짐없이 만들어 사용한다고 하네요. 아우, 시원해요. 청량감이 아주 좋고요. 오,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네. 보스웰리아는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파스로도 활용하고 매일 챙겨 먹는다는 보스웰리아. 옛날에는 관절염을 앓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체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았었는데 이 보스웰리아를 먹고 나서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절염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보스웰리아와 소염제를 6개월 섭취, 1개월 중단한 결과 대조군 소염제는 개선 유지가 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보스웰리아는 증상 개선 효과가 지속됐습니다. 두 번째 관절 건강 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탁구 대회가 있는 날 분주하게 몸을 풀며 탁구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선수 중 한 명일까요? 이때 매의 눈으로 선수들을 지켜보는 한 사람. 1988년 서울올림픽 복식 금메달리스트 현정화 감독. 카리스마 넘치시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를 잘 챙겨주시고 침대에 다리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리가 이렇게 돼야지. 또 다리 더 벌려. 이렇게 되면은 불안하잖아. 그지? 다리가 이렇게 밟아야지. 그렇지. 그렇게 다리를 벌려야지. 그렇게 벌려야지. 그렇지. 빠르게 벌려. 선수들에게 자세와 기본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코치한다는 현정화 감독.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골이요. 되게 얇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무릎을 많이 이렇게 펌프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골을 많이 달아요. 그리고 점프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굴르면서 치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가 강화가 안 돼 있으면 손상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의 연골 상태는 어떨까요? 사실 서현 선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연골이 없어요. 부상을 당해서 그리고 또 좀 찢어져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했었어요. 한쪽 무릎은 연골이 없는 상태에서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관절염 환자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 최근 젊은 층에서도 관절염이 빈번하게 진단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의 경우 관절염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통증 정도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하이힐, 또 과격한 운동으로 지속해서 무릎 등에 충격을 받게 되면 무릎 연골 손상을 불러와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현정화 감독은 일찍이 무릎 관절의 중요성을 알고 하체 근력에 신경 썼다는데요. 기구를 이용하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벤치 프레스라고 앉혀가지고 이 무릎 위로 이제 기구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을 주로 많이 해서 무릎 위쪽의 근력을 좀 강화해주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던 편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경기. 현정화 감독의 코치대로 자세와 기본기를 신경 쓰면서 플레이하는 선수들. 그 결과는 승리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보람찬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현정화 감독. 과연 현정화 감독이 알려줄 관절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요? 잠깐의 휴식도 없이 바로 요가 매트를 챙겨 나옵니다.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근육에 탄력을 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 오늘 제가 좀 러닝도 많이 하고 그래서요. 몸을 좀 푸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도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다리 힘주기 스트레칭. 틈틈이 수분 섭취도 해주고 이어서 다리 들기 스트레칭.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지는 관절 건강법, 바로 마사지. 이것은요, 장경인대를 지금 풀어주는 건데요.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무릎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근육인데 좀 풀어주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십니다. 이게 지금 이 폼밀러로 지금 장경인대를 풀어주는 거고요. 폼밀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바닥 여기 안쪽에 바깥쪽 이쪽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돼요. 또 한 번 무언가 마시고 이번엔 무릎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입니다. 무릎 주변을 강하게 쥐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핵심. 운동 중에 계속 물을 드시는데. 아, 이거는요, 보스웰리아 차예요. 물이 아니고요. 예, 무릎 건강에 이게 보스웰리아가 좋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는 차로 우려서 그냥 꾸준하게 먹고 있는 편이에요. 현정화 감독의 관절 건강 비법, 보스웰리아 차. 함께 만들어 볼까요? 물 1리터에 보스웰리아 원물 4g가량을 넣고 끓여주면 끝. 보스웰리아에는 보스웰릭산이라고 하는 핵심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염증 물질을 만드는 효소 작용을 억제해 관절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보스웰리아를 섭취한 쥐는 염증 유발 세포가 억제되고 연골 세포가 보호됐다는 연구 결과. 현정화 감독은 관절 건강 유지와 관절염 예방을 위해 보스웰리아를 3년 전부터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데요. 무릎에 언제부턴가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한 2, 3년 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통증이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보스웰리아 8주간 섭취 후 관절 통증 지수가 최고점 약 3에서 0 가까이 개선됨을 확인. 여기서 3은 출산의 고통과 비슷할 만큼 큰 수치입니다. 이렇게 비가 좀 온다거나 날씨가 좀 흐린다거나 그러면 약간 통증도 좀 있고 무릎이 좀 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완전 통증이 완화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80이 돼도 골프도 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러닝도 계속하고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건강고수의 관절 건강법을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자, 관절염을 극복한 김영희님. 그리고 이분 날라다니시는 분이잖아요. 탁구계의 전설 현정화 감독님. 이 두 분들의 관절을 지키는 건강법은 바로 보스웰리아입니다. 보스웰리아 원물을 앞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만져보시고 또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보석 같은데요? 그냥 드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딱딱한 게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드시면 이 나가요. 그래요? 얼마나 딱딱한데. 정확히 보셨는데 그래서 별명이 사막의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보스웰리아를 유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보스웰리아는요, 실제로 나무에서 얻어지는데,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얻어져요. 그러면 딱 보면 열매도 아닌 것 같고, 줄기도 아닌 것 같고, 저게 바로 이 보스웰리아 나무 껍질에서 나온 수액들이 오랜 시간 굳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보스웰리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나무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송진이라고 있잖아요. 이 나무의 진들이 나와서 오래되면 이렇게 하얗게 굳고 딱딱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보스웰리아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스웰리아는 그럼 매일매일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 소량만 채취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약재 중에 하나죠. 아기 예수 탄생 시 동방 박사가 바친 선물 중 하나이며 동의보감에 진통 소염제로 기록돼 있는 보스웰리아.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스웰리아가 관절에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드시면 어금니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차를 끓여 드실 거거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시죠. 쓸 줄 알았는데 맛이 보니까 은은한 향도 나고 맛이 좋습니다. 저는 이 참 좋은데요. 보통 이제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이 유향이라고 하는 보스웰리아가 관절 통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스웰리아 섭취 시 골관절염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보스웰리아 섭취 후 무릎 구부리기와 도복거리 증가 등의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웰리아를 선택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보스웰리아나 보스웰리아 추출물들은 대부분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절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그럼 사야 되나요? 보스웰리아를 선택하실 때에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스웰리아 사서 먹으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나요? 보스웰리아 추출물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00mg 정도이니까 일단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임산부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닥터하우스에서 준비한 솔루션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 솔루션으로 두 분 모두 2주간 잘 실천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되신 거 맞아요? 네. 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힘차게 같이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관절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 속 어려움을 겪던 두 사람. 관절 건강 개선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는 스쿼트 운동 대신 남편과 함께하는 가벼운 산책. 건강 고수에게 배운 보스웰리아 수제 파스도 이용했고요. 시원하다. 매일 보스웰리아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빨 때 쪼그려 앉기 대신 세면대를 이용해 무릎을 펴는 자세로 개선한 진숙 씨. 무릎 꿇지 않고 막대걸레를 이용해 무릎 부담을 최소화하며 집안일을 이어갔습니다. 닥터하우스에서 배운 테이핑 요법을 잘 이용해 무릎 통증을 완화했고요. 현정화 감독의 비법, 관절 염증 억제에 도움되는 보스웰리아도 챙겨 먹었습니다. 2주간 열심히 노력한 두 사람. 네, 통증이 좀 가시니까 정말 살 것 같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몸도 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통증 수치 검사와 피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도 재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두 사람 모두
통증 지수가 크게 줄었고 혈액 내 염증 수치도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 먹고 지금 현재만큼 건강하게 지키겠습니다. 관절염은 뭐 나빠질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통증이 이렇게 완화되고 좀 가시지니까 정말 요즘에는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좀 그렇게 하려고요. 취미생활도 하고. 중년 건강의 적 퇴행성 관절염. 관절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관절염 미리 예방하세요. 채널 A